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광역단체 등의 중재만이 운영 중단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33개국이 참가했고 유명 애니메이션 작품 100여 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도입한 계양구가 올해 지원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의 운영 의무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최근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지나 7호선 부천 구간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10만여 명이 이용하는 7호선 부천 구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7호선 운영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6월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천시에 개통 운행 10년이 되는 2022년까지만 운영 의무가 있다며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다른 기관이 행정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고 한 차례만 더 연장할 수 있기에 2012년 개통 이후 운영기간 10년이 모두 지났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7호선 부천 구간 건설 협약 당시 운영기간을 시설물 존속시까지 명시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운영협약이 없는 한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에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해 차량을 추가 투입하면서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을 올해 1월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인천교통공사에 한시적으로 맡긴 상황입니다. 7호선 인천 구간을 운영해온 인천교통공사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7호선 부천 구간을 한시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3월 이후 연장 운영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끝내 7호선 부천 구간 연장 운영 협약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부천시는 다른 운영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7호선 관제와 시설물 관리 전반을 서울교통공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기관을 찾는 모습 자체가 서울교통공사에 7호선 운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인정하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소송에 맞서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7호선 운영 걱정을 떠안는 건 주민들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왔던 문제도 아니고요. 2년 전에 관계기관과 협약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에서도 2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게 놔뒀느냐. 서울교통공사가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의 소극적인 이유는 하남 구간보다 적은 운영비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개통한 이 하남 구간의 경우 관리비와 수수료율이 부천 구간에 많게는 2.5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연간 2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막대한 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계 이외에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지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기본 방침 기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어느 정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와 인천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7호선 운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정부와 광역단체 등의 중재만이 7호선 운영 중단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의 3대 축제 가운데 마지막 순서죠. 제24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지난주 개막했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유명 애니메이션 작품 100여 편을 부천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레드카펫에 시작부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3년 만에 대면,
비아프의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흥겨운 축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객석의 관객들도 환호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환상의 공간입니다. 24회를 맞이한 비와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경쟁 애니메이션 영화제이자 대한민국 최초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영화제 비아프. 올해는 33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자 올해 공식 홍보 영상을 제작한 플로랑스 미알레 감독을 비롯해 각 부문 해외 심사위원들이 개막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영화제가 비대면으로 열렸기 때문에 해외 관계자들이 부천에 온 건 오랜만입니다. Profitons de ces moments d'échange, de rencontres et de discussion. Profitons de tout ce que les films peuvent nous apporter. Profitons de les voir dans de magnifiques conditions de projection. Bon festival. 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세일러문과 슬램덩크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토웨이의 작품들이 공개되는 등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부천을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최근 애니메이션 산업 경영 포럼을 비롯해 가상자산 NFT 발행 등 새로운 시도들이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에도 관심이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쪽 애니메이션이 아무래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성우 초청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과 판타스틱 큐브 등 극장 4곳에서 상영을 이어가고 있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25일 폐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심사에서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나 면적이 증가할 경우 2단계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한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2단계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11월 중 공사 입찰 방법과 건축 심의 등을 시행해 신청사 건립 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5년 3월에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인 계양구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구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이 제도의 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제도의 일부 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양희 계양구의 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 의장 조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해당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시민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장려금이 얼마고 또 대상은 누구고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올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대상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로 자격 조건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비해서 어떤 식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건가요? 2019년도부터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 기간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정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기존 지원 금액인 올 70만 원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에서 올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금액을 상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시민들에게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원금 상향을 통해서 계양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에 양립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계양구의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되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이었습니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5조 7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 단체 조직 및 활동, 도박 장소 개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본사 영업 책임자 59살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17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고스톱과 바둑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도박 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이 655억 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A씨 등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과 예금 등 67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16개의 차단과 불법 게임물 등록은 물론 대포 범행 은행 계좌 236개의 거래 정지 조치와 함께 불법 성인 PC방 61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학교 급식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인천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납품업소 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이나 태국 등의 재료를 국내산과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납품하거나 냉동 소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신설되면 4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 효과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인천 시민 262명 중 87.8%가 변호사 등 전문가 32명 중에서는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고법 신설에 따른 5년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4,58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047명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서울고법의 업무량 분산을 통해 국가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법률 서비스 이용으로 소송 관련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법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광주와 부산 등 6곳에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해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 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입니다. 부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융합 부천지회 등 15개 지역 기업인단체가 참석한 부천 기업인의 날 행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천시는 지역 기업인들의 노고를 표창하는 한편 체육대회 등 단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부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매년 10월 3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왔지만 최근에는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간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과 법률 분야 고문을 위촉했습니다. 국회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손충동 입법고문은 향후 2년간 김포시 의회에서 법령 해석이나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법조계 경력을 지닌 황병돈, 박정수 법률고문은 시행 법령 해석은 물론 의회 관련 사건이나 소송 수행,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입법, 법률 분야 고문 위촉에 이어 다음 달에는 15개 분야 자문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